네, 안녕하세요.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지아십니다. 오늘은 RTX 4000번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하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제품 MSI 띤 GF6312VE-i5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제품 우선은 외관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지금 보시면은 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드는지 항상 MSI는 용그림, 이상한 용그림 나서 좀 이상한 빨간색 용그림 들어가 있고요. 상판은 메탈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메인 바디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. 나름 저렴하게 되어 있고요. 포트 구성 같은 경우는 여기 전원 포트 있고요. 풀사이즈 USB, 그리고 전면부에 아무것도 없고 반대쪽에 보시면은 이어폰 잭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마이크랑 이어폰, 풀사이즈 USB, 그리고 DP 출력을 지원하는 USB-C 타입, 유선랜 오랜만에 보네요. 캔신랑 있는 제품, 그리고 뒤에 HDMI 설 이렇게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해당 제품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인텔 i5 12세대 12450H 들어가 있고요. RTX 4050 네,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본 램 8기가 DDR4 박혀 있고요. 15.6인치의 FHD 디스플레이, 그리고 1.77kg로 나름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늘 해오던 방식대로 네, 벤치마크 읽어드리고 장단점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.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점수가 18,000점 정도 나오고요. GPU 점수는 14,400점 정도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요거 비교할 수 있는 탭을 띄워드릴 텐데, 우선 CPU 점수 봐보세요. CPU 점수가 여기 실제 측정한 거는 18,000점 정도 나왔고, 여기 평균 점수가 17,999점이죠. 그래서 네, 벤치마크 평균 점수랑 비슷하게 뽑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GPU 같은 경우는 이거 RTX 4050이 들어가는데 4050 평균치는 15,600점인데 얘는 14,400점 나왔죠. 이유인즉슨 TGP가 낮습니다. 요 4050 TGP가 35W에서 115W까지 이제 할 수 있는데 얘는 45W예요. 45W짜리 TGP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으로 긱벤치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긱벤치 CPU 같은 경우는 6,860점 나왔고요. GPU는 74,484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요거 비교할 수 있는 탭을 띄워 드릴 텐데, CPU 같은 경우는 라이젠 7 5856U 네, 요거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라이젠이 어마무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 GPU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면은 RTX 2060 밑에 보이시죠? 요거 데스크탑용이랑 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픽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CPU 부하 테스트 시네bench R23 돌려봤고요. 1349점 나왔어요. 뭐 나름 괜찮은 성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요즘 너무너무 막 13세대가 또 잘 나오다 보니까 그거 대비는 좀 떨어지는 성능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PC마크 같은 경우는 6244점,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16507점, 그리고 타임스파이는 6620점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자, 이제 중요한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네벤치 RE3을 30분 돌려봤고요. 성능 편차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했는데 92.4%, 약 7.6%의 성능 하락이 발생을 했다. 뭐 네, 어느 정도의 CPU 성능 하락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5% 이내로 맞추면 좀 괜찮다라고 하는데 얘는 좀 그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해당 테스트 시 CPU 온도 같은 경우는 88도를 찍어줍니다. 반면에 TGP 같은 경우는 55W를 내주고 있어서 기본 뽑아야 되는 TGP는 이상 뽑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최고 단의 온도가 41도, 그리고 키보드 단의 온도는 39도라서 잘 잡았어요. 표면 온도는 확실히 잘 잡혀 있습니다. 요 바디가 플라스틱기 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표면에 올라오는 온도는 확실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소음 같은 경우는 이게 데시벨이 꽤나 높았습니다. 예, CPU 발열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팬이 구르다 보니까 59데시벨이 나왔는데 요거는 솔직히 게이밍 노트북 치고도 확실히 큰 소음이에요. 반면에 이 소음이 조금 중후한 부분이 있어서 크게 거슬리진 않는데
시끄럽긴 시끄럽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GPU 부하 테스트. 시네벤치 말고 타임스파이 20번 돌려봤고요. 성능 하락 얼마나 했는지 확인했더니 98.8% 성능 유지하면서 약 1.2% 성능 하락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부 온도, GPU 온도 같은 경우는 67도로 상당히 낮아요. 네. 아무래도 TGP가 좀 낮게 설정이 된 RTX 4050이다 보니까 확실히 온도는 좀 낮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측정된 TGP 또한 45W로 스펙치에 있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반면에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최고점 온도가 42도, 그리고 키보드 따진 온도는 40도라서 CPU 테스트와 유사하게 표면 온도도 꽤나 잘 잡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소음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요 시네벤치 RE3 CPU 테스트 말고 요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는 54dB이 나와서 그것보다는 좀 정숙하게 나왔습니다. 일반 게이밍 노트북 수준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솔직히 좋은 패널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. FHD 해상도에 sRGB 65%, 그러니까 색지연율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. 그게 들어가 있고요. 밝기가 250니트짜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실측치는 245니트예요. 네, 아쉬운 좀 밝기긴 하죠. 실내에서 쓰는 데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밝기가 아쉽긴 하다. 헤르츠 같은 경우는 144Hz로 뭐 게이밍 노트북의 기본 소양은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색 정확도 같은 경우도 2.76으로 뭔가 색감이 중요한 작업을 할 디스플레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종합 점수, 패널 점수는 약 5점 만점에 4.0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배터리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최대 밝기에서 유튜브 풀 재생 진행했고요. 2시간 19분 나왔습니다. 뭐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 수준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아쉬운 성능이죠. 네, 요렇게 성능이 좀 빠방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배터리를 쭉쭉쭉쭉 빨아먹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으로 스피커 테스트 같이 보고 오실게요. 딱 기본입니다. 알아들을 정도로 음악 감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정도의 스피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베이스 부족하고요. 그리고 약간의 찢어지는 감도, 최대 볼륨에서 좀 찢어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예,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게임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롤 옵치 배그 사이펑크 돌려봤습니다. 롤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100년 프레임, 386프레임, 최상 옵션에서 274프레임 뜨기 때문에 전혀 플레이하는데 지장 없고요. 오버워치 같은 경우 최하 옵션에서 207프레임, 그리고 최상 옵션에선 114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습니다. 꽤나 오버워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.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102프레임, 그리고 최상 옵션에선 93프레임 뜨는데 배틀그라운드도 어느 정도 막 찰나의 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하위 1%가 좀 낮아갖고 FPS는 이게 조금 핵심이긴 하거든요. 이 부분은 좀 유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81프레임 뜨고요. 최상 옵션에서는 17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습니다. 참고로 요거는 DLSS3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끄고 측정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5W짜리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게임은 그럭저럭 뽑아주고 있어요. 뭐 100만원 안 되는 노트북 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장점, 단점, 기타 최종 평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장점 첫 번째, 나름 가벼운 무게 1.77kg. 솔직히 15.6인치 모니터가 달려있는 게 일반 노트북도 막 1.8kg 되고 막 2kg 되고 그러는데 얘는 외장 그래픽도 들어가고 성능도 빠방한데 무게는 1.77로 나름 잘 잡았다. 나름 가벼운 무게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. 자, 두 번째 장점, 표면 발열이 낮아요. 키보드 단에서 올라오는 열감이 없다시피 해서 아무리 장시간 작업을 하더라도 발열로 인한
신체적인 그런 불편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두 번째 장점. 세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네, RTX 4000번대 치고는 나름 저렴한 가격이죠. 이 제품 제가 92만 원에 구매했거든요. 92만 원에 구매했는데 그 다음날 89만 원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엄청 열이 받았었죠. 하지만 지금은 102만 원이다. 요즘 노트북 값 정말 진짜 아이고 네, 102만 원이래요. 10만 원 올랐어요. 아무튼 요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단점 첫 번째,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, 배터리 그리고 소음. 네, 뭐 이거는 게이밍 노트북의 기본이죠. 요거 깔고 가고요. 자, GPU, TGP가 45W예요. 예, TGP 45W밖에 안 먹여주기 때문에 성능이 뭐 115W 먹인 거, 뭐 95W 먹인 것보다는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근데 그걸로 인해 발열이라든지 뭐 전력 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뭐 장점이 있긴 하나, 어찌됐건 뭐 똑같은 4050인데 얘는 45W라서 성능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단점일 것 같고요. 자,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모니터 디스플레이입니다. 밝기도 좀 떨어지고, 그리고 색전율도 떨어지고, 솔직히 이거는 게임용이지 뭔가 선명한 영상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색이 중요한 그런 용으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외장 모니터 연결해도 되긴 하지만 기본 모니터는 고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기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기타 첫 번째, DLSS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RTX 4000번대부터 들어갔죠. 이게 뭐냐면은 그래픽 카드가 알아서 프레임을 늘려줍니다. 그러니까 프레임과 프레임 그 사이에 하나를 더 추가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어요.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. 근데 요게 약간의 버그가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비교하는 영상 띄워드릴 텐데, 요게 사펑 최상 옵션으로 했을 때 DLS, 그러니까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껐을 때랑 켰을 때 비교하는데, 켰을 때 보면은 버벅버벅임이 있죠. 아직 좀 미완성 부분이 있다. 아직은 네, 뭐 드라이버 업데이트라는 그런 게 있으면 좀 되긴 할 텐데, 우선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, 이게 뭐 맞는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게 첫 번째. 자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선은 넘버키 없는 키보드입니다. 이 키보드 보시면은 넘버 패드가 없어요. 요거는 솔직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, 기타에 넣어놨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홍해요. 솔직히 요게 넘버키가 있으면 몸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. 예, 여기 키보드 때문에. 근데 얘는 그냥 센터에 딱 원하는 키보드만 있기 때문에 몸 치우침 없이 쓸 수 있는 게 저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왔어요. 그런데 뭐 넘버키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얘가 USB PD 충전을 지원을 안 해요.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, 요게 젠더를 이용하면 USB PD 충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 제품인데, 요거 제가 일전에 리뷰했던 제품입니다. 일반적인 노트북 충전 커넥터에 C타입으로 바꿔주는 요런 애가 있어갖고, 요거 꼽아서 쓰니까 충전 잘 돼요. 성능도 다 잘 나옵니다. 이게 충전기 아답터가 120W짜리거든요. 그래서 그냥 100W짜리 PD 충전 물려놓으니까 성능 잘 발휘하면서 잘 굴러가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요런 거 좀 아쉬웠던 분들은 요런 거 이용하셔서 쓰시면 되신다. 이게 아무래도 이제 TGP가 낮다 보니까 배가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생기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자,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을 원한다, RTX 4000번대가 들어간 걸 원한다, 난 100만 원 이하로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유일한 픽이에요. 예. 그런데 추천을 하냐 마냐 애매하긴 합니다. 솔직히 제 돈 주고 산 거라서 요거 리뷰하고 팔까 안 팔까 고민 중이에요. 솔직히 처음 샀을 때는 팔아먹을 생각으로 샀는데, 다 리뷰하고 팔 생각으로 샀는데 생각보다 얘가 가볍고 생각보다 얘가 괜찮아. 그래갖고 그냥 연구용으로, 그러니까 이 RTX 4000번대 비교군용으로 두고 쓸지 아무튼 지금은 좀 고민 중입니다. 그래서 살 때는 대팔 생각이었지만 막상 써보니까 그래도 나름 괜찮아서 좀 쟁여둘까 고민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MSI 띵 GF63 제품 같이 한번 리뷰해봤고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사랑이고요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. 그럼 뿅.